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받은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의료기기연구단 소속의 김종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내용은 바이오 포토닉스 앤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광융합 체외 진단 의료기기 시스템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국전기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전기 전문 연구기관을 목표로 197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창원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의왕, 광주의 3개의 분모에서 총 8개 본부와 의료기기 연구단을 포함한 2개 연구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안산의 전기의료기기 연구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술이라는 목표를 두고 X선이라든가 고출력 펜토초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암치료기 혹은 광융합 진단기를 이용한 내시경 등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핫한 VR이나 AR 등을 이용한 정밀 의료기기 혹은 전자약,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전기 의료기기 연구단에서 나와 있는 속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외산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 보청기 분야, 그다음에 X선 선형 가속기를 통한 암 치료 장치, 그다음에 피부용 고출력 펜토초 레이저, 올림푸스 등의 일본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국산화를 목표로 다파장 형광 소화기 내시경 등에 대한 상용 연구를 마쳤고요. 많은 부분에서 기술 이전이 수행돼서 지금 현재 의료기기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의 기술은 기존에 있던 다파장 소화기 내시경의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계 최고의 내시경 개발을 목표로 기능 영상 수준율도 굴절 전자 복강경 기술 및 스마트 보청기에 다양한 체외 진단 기술을 접목시켜서 리니어 헬스케어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임자로 맡고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분자 진단, 감염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현재 병원 중심이 아닌 1차 의료기관 혹은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비대면 분자진단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피부 병변이라든가 피부암 또는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출력 펜토초 레이저 상용화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 연구를 했고요. OCT라든가 안저 영상장치, 고별 형광 영상장치, 공촉적 현미경 영상장치 등 다양한 인화학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연구 기술 개발을 토대로 심장 부정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조직단에서 조직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심장 부정맥의 기전을 연구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잘 알지 못한 생소한 유전적인 심장 질환의 스팀원, 병이 관련된 심장 부정맥 연구도 기존의 어떤 기술이 고해상도 초고속도 카메라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그 기존에 알지 못했던 그 병변의 질환에 대한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또 많은 유도 줄기세포라든가 그런 세포 기반의 조직 재생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진행했던 조직 분광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인공 조직의 약물에 대한 스크리닝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병변에 대한 기전 연구를 하는 다양한 연구들을 유광학 연구를 통해서 수행을 했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심근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심근 조직은 한번 손상되면 더 이상 복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손상된 심근을 다양한 줄기세포 기반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생체 재생을 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의 그 조직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분자 진단 영상이라든가 기능 영상 또는 조직 영상 등에 대한 영상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포에서부터 백사이드, 다시 말해서 임상까지 관련된 분광 영상을 이용해서 다양한 의료기기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광융합 체외 진단 기술에 대해서 저는 요즘 최근에 좀 연구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광융합 체외 진단 기술을 통해서 분자 진단, 영역 진단, 종양 진단, 혈액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초 시스템 개발에 지금 목표를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던 그 페고 박사님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같이 이렇게 어떤 유전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만성제나 특히 당뇨병이 발생됐다라는 이런 새로운 가설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셨는데요. 사실 이토록 그 당뇨라는 병은 저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모든 당뇨를 진단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는 당뇨 자가 혈당 진단 장비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스크리닝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있는 모든 그 당뇨를 혈당을 체크하는 방식은 피를 뽑는데 좀 의존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피 뽑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 아라비아 반도 쪽 그쪽에는 피를 뽑는 게 상당히 좀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스크리닝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제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라서 한 10년 전쯤에 이분들이 어떤 연구개발, 어떤 기술을 소개했냐면 우리 몸에서 혈당값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이 글루코스라는 애가 우리 몸에 있는 체내 단백질 혹은 지방들과 결합을 하여서 특이한 형태의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소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최종 당화산물은 기존에 우리 몸에 없던 자가혈강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부에서 또는 우리 조직에서 자가혈강 신호가 많이 발현된다는 신호는 우리 몸에 그동안 오랫동안 혈당이 축적돼 있었던 것이고 이런 축적된 혈당값이 우리 몸에서 자가혈강으로 반영이 되니 이 자가혈강값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람의 당뇨의 유무를 판단한다든가 혹은 자가혈당값이 높음에 따라서 그런 최종 당화산물이 축적돼서 발생하는 당뇨 합병증을 진단하는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발현된 것은 기존에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OGTT나 FPG라는 혈액을 통해서 그 진단을 하던 전당뇨에 대해서 진단 성능이 상당히 확보가 됐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당뇨라는 질병이 당뇨 그 자체에도 위험성도 있지만 당뇨가 지속됐을 때 합병증으로 변하게 되면 망막병증이라든가 심장병증, 신장병증 등 사실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으로 발달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 매년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합병증의 유무에 대해서 스크리닝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병원용 당뇨 합병증 진단 기술은 안자 검사라든가 조직 검사라든가 신경 반응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에 대해 조기 진단 기술에서는 어느 정도의 제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최종 당화산물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당뇨 합병증의 위험 인자인 당뇨 합병증의 위험 인자를 빠르게 비침습적이고 무체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았고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스크리닝할 수 있다는 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서양에서 만든 제품들의 특징은 백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다 보니까 동양인이라든가 혹은 유색인종들이 있을 때 피부 색소에 의해서 산란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정기연구원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과연 동양인에도 잘 맞는 분광영상 기술 장치를 만들어서 피부의 자가혈광을 멜라닌이라든가 피부 혈소판에 대해서 간섭을 받지 않고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다양한 한 3가지 타입의 투과형, 반사형, 그다음에 확산형 이 3가지 타입의 장치를 만들고 다양한 임상연구 안산대학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과 임상연구를 300건 이상을 수행하여서 가장 한국형에 맞는 최적화된 자가혈관 진단 장비,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서 전당뇨를 진단한다든가 당뇨 합병증을 진단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슬라이드에서 임상연구 결과를 조금 간단하게 보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존의 병원에서 진단하는 OGTT나 당화혈색소 진단을 하는 전당뇨 진단 방식과 비교하여 저희가 개발한 트랜스미션 투과형 타입의 자가혈관 측정 장치가 전당뇨, 사실은 당뇨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 단계를 스크리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였고요.
이에 더불어서 현재 망막병증, 신경병증, 신장병증 등과 같은 당뇨에 따른 합병증을 진단하는데도 자가 피부 혈관값을 측정하고 보정함으로써 하나의 다른 합병증을 갖고 있지 않은 환자와 합병증을 갖고 있는 환자를 명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스크리닝 장치의 가능성을 저희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런 롱텀 메모리를 이용한 전당뇨라든가 당뇨 합병증의 진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1형 당뇨 환자도 수가 늘어나고 있고 2형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인슐린의 주입이 필요한 1형 당뇨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사실 이런 기술들은 구글이라든가 애플, 삼성에서 갤럭시 와치라든가 애플 와치 또는 구글 컨택트 렌즈 등을 통해서 매일매일 상시적으로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나 시판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비침습적이고 무체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미니멀 인베이스드 최소 침습적인 방식으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미래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하이브리드, 중간 단계에서의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용용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기존의 무슨 리토그래피 방식이라든가 프린팅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펜토 레이저로 정밀하게 마이크로 니들의 몰드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 니들을 손쉽게 대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였고요. 이런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그러니까 혈당과 반응하는 효소를 표면 처리를 한 후에 동영상이 제작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있는 글루코스 효소와 우리 진피액 중에 있는 글루코스 농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이 일어날 때 빛의 굴절률의 변화에 따른 레이저 스펙클 영상을 저희가 포스터 서멀 모듈레이션 방식을 활용하면 되게 민감하게 기존에 측정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의 센서티비티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전임상 단계에서 연구를 수행해 본 바에 따르면 보통 한 10mg per ml의 글루코스 농도에서부터 수백 mg per ml의 글루코스 농도까지 선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존에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 패치로 피부에 부착형으로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방식 외에도 저희는 침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타액, 소변 등에서 글루코스를 측정하는 거를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변이라든가 눈물에서 측정하는 방식은 피를 뽑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피에 비하면 소변이나 침 등에는 기존 글루코스 농도의 10분의 1 정도로 희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희석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통상적인 시스템보다 10배 이상의 민감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10배 이상의 민감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은 현재의 기술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레이저 스펙클 기술과 공용축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농도에서 가장 민감도가 중요한 농도인 한 0mg per dl의 농도부터 한 100mg per dl의 농도까지 선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피를 뽑지 않고도 눈물이나 침에서 피를 뽑았을 때 측정할 수 있는 글루코스의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는 목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좀 그래프가 조금 흐트러지긴 했는데 현재 좀 기초연구 수준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민감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뒷부분 조금 짧게 넘어가면요. 저희가 정부 출연연구소이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가 의료기기라든가 공중 보건을 위해서 저희 국책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열전 제어라든가 압전 제어, 광학 초정밀 광학 영상 기술,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고 기반 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 연구와 기반 연구를 근간으로 해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무엇일까를 저희 연구단에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마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병원에서 코로나를 진단하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 특히 의료 전문가들의
대해서 상당히 그 로딩이 상당히 심하고요. 업무 과중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고 최근에도 저희도 경험을 했는데 하루에 몇십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될 때 선별검사소에서 거의 상당한 인원들이 몰렸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따라서 이렇게 병원 중심 또는 선별검사소 중심의 감염병 진단이 아닌 1차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간단한 집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집에서도 분자 진단을 하고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열전 재료를 소형화시키는 부분, 그다음 기존의 필터 휠이라든가 대면적 필름이라든가 대면적 방 센서라든가 고가 방어를 이용하는 것 대신에 아주 작은 광학 모듈만으로도 충분히 이걸 구현할 수 있다는 기술, 그리고 바이오칩 앞전, 저희가 최근에 확보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미세 앞전 기술을 이용해서 전처리 자동화, 바이오칩 기술 등을 융복합하는 기술들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술에 대한 핵심 기술들은 몇 개의 업체에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간단히 말씀드리는 초소형 정밀 광원 설계 기술, 하드웨어, LED 등 하드웨어 개발 기술 등, 그다음에 광학 기구물 기술 개발 또는 모바일 연동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기술 개발 등이 다 접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저가형 센서를 쓰고 저가형 초소형 광학 모듈을 쓰다 보니 기존의 고가형 모듈과 부품을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코디드 익사이테이션, 디코디드 디텍션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의 성능보다도 한 10배 이상 민감도가 늘어난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